안녕하세요. 롤로맘입니다. EDD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오늘부터 PUA 증빙 서류 업로드 하라는 안내들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아직 받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아직 안내를 안 받으신 분들은 두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업로드 하실 필요가 없는 케이스, 완전하게 소명이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고, 두 번째는 아직 시스템이 업데이트 안 돼서 안내가 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달 말까지는 대부분 이 업로드 해야 되는 케이스들은 전부 다 안내가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매주 이런 안내가 오는지 인박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스팸 메일로 오기 때문에 이메일만 의지하시면 안 돼요.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면은 전부 받았던 수당을 반납도 하지만은 페널티가 무려 30%나 부과가 됩니다. 기존의 EDD는 보통 10%만 페널티로 부과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강하게 규정을 바꿔서 30%나 페널티를 부과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갚지 못할 경우에는 은행에 돈이 차압되는 사례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때 서류를 어떤 서류를 또 제출해야 되는지 알아야지 또 엉뚱한 서류를 제출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케이스별로 어떤 서류를 업로드하는 것이 좋은지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영업이나 고용을 증빙할 수 있는 캘린더 이어로 PUA를 클레임해서 받기 시작한 그 시점까지예요. 그래서 그 날짜는 어떻게 되는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서류 업로드하라는 안내를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각자 데드라인이 다 달라요. 그래서 늦게 받는 분들은 데드라인이 조금 더 늦어지겠죠. 그래서 서류를 제때 제출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EDD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걸려서 입원해 있다든지 어떤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기타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조금 타당하죠. 그런데 그냥 서류를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대부분 서류를 다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제가 믿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EDD가 만약에 이 서류가 업로드 되면은요, 차후에 서류를 받았다는 그런 안내를 보내줄 거예요. 충분한 서류를 받았을 경우에고 만약에 뭔가 서류가 부족하면은 다시 업로드하라는 그런 안내가 올 수도 있어요. PUA는 100% 연방정부 자금으로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패를 할 경우에는 차후에 이 수당 받은 거를 전부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업로드하는 시기 중요합니다. 오늘 서류 업로드하라는 안내를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덜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팔로우업은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날짜인데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1일 사이에 해당되는 다큐멘트라 그랬어요. 이것도 뒤에서 제가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서류 제출하지 않으면 30% 페널티 부과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연방정부 지원금 300불 또 600불 이렇게 받은 것까지 전부 다 반납을 해야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W2 급여가 있다가 실업상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도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최소 8주에서 한 12주 사이 아예 그냥 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맥시멈은 20주까지도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때 하는 거 제가 계속 강조해드려요. 아주 중요하죠. 데드라인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드라인이 내년 2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성급하게 서류를 잘못 올리거나 하셔갖고 나중에 좀 애를 드시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서류를 차근차근 준비해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제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연장을 해야 되는 분들은 그 사유를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아마 준비됐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필요하면 차후에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1일 사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some 포인트예요. 그 시점에 서류를 증빙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1일 사이에 쭉 모든 서류를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서 여러분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제출할 수 있는 서류들을 몇 개를 예를 들었어요. 이거는 이 서류만 꼭 된다 이게 아니고 추가로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다른 서류들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때문에 제가 지금 필요한 서류 몇 개만 예제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큐멘트는 무조건 1개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그냥 2개. 필요한 만큼 업로드를 하실 거를 제가 권장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예는 1040 tax return 보고를 하실 때 스케줄 C를 보고하신 분들은 2019년도 거만 업로드 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꼭 이것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기타 다른 또 증빙될 수 있는 서류를 업로드하면 되지만 이거 하나만이라도 다른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요. 자,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 C가 2019년에는 아예 세금 보고한 게 없어서 2020년도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2020년만 있다는 거는 2019년에는 세금 보고는 없었다 하더라도 2020년 1분기에 비즈니스를 막 시작을 해서 일을 하시다가 중간에 팬데믹이 오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2020년도 세금 보고를 제출하되 그게 어느 시점인지 포인트 그걸 짚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12월에 했는지 1월에 했는지 그래서 뱅크 스테이트먼트에 여러분들 비즈니스 입금된 기록이 있다면 그걸 같이 업로드 하실 거를 권장을 해드려요. 비즈니스 라이선스 있으면 그것도 같이 업로드 하는 게 좋겠죠.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2020년 1월에 시작하신 분들 그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 있고 또 오너십이 누군지 실업수당을 신청하신 분의 이름이 나와 있는 서류가 유효하겠죠. 다른 분의 이름이면 이게 정말 뭐 여러분의 비즈니스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서류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돼요. 여기서 추가를 하는 건 더 좋습니다. 1040 텍스 리턴을 하실 때 스케줄 C가 없이 W2만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2019년도 세금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2019년 1040 텍스 리턴 하신 거를 같이 첨부하시거나 혹은 너무 수입이 적어서 세금 보고 안 하셨다면 W2 받으신 거 그거를 같이 첨부하시면 되는데요. 되도록이면 페이스톱을 업로드 하실 거를 권장해 드려요. W2 받는 분들은. 왜냐면 페이스톱에는 정확하게 피리어드가 나와요. 포인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W2만 그냥 업로드 하면은 이게 정말 12월에 생긴 건지 1월에 생긴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같이 업로드 하실 것을 권장해 드려요. 2019년도께 없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W2밖에 없던 분들은 2020년도 거를 업로드 하되 첫 번째 쿼터가 있잖아요. 3월부터 예를 들어 실업수당을 받았다면은 분명히 1월이나 2월이나 어딘가에 페이스톱 받은 그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같이 업로드 하세요.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1월달, 2월달, 3월달에 수입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실업수당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새로운 직장을 가려고 했다는 고용증빙 서류 이런 거를 같이 추가로 하셔야 돼요. 이게 약간 월스트 케이스긴 하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수입이 거의 없어서 세금 보고도 안 했어요. 2020년도에도 팬데믹 실업수당 외에는 수입 보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증빙을 할까요? 고용계약서가 하나의 증빙 서류입니다. 고용계약서를 쓴 다음에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조차 하지 못했다면 이 서류 자체만으로도 인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인데 가령 여러분들이 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팬데믹으로 일을 못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업수당을 신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현금 수입을 2019년도에 세금 보고를 했다면 그걸 증빙하면 되는데 만약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현금 수입으로 일을 하셨다. 그럴 경우에는 거의 99%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2019년도 세금 보고 자료가 없거나 혹은 2020년도에 페이스톱이 없거나 할 경우에는요. 현금을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는 100%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용주한테 언제부터 이 일을 하기로 했는데 이 일을 하지 못했다는 편지를 받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 이 포인트 되게 중요한 거 말씀드렸어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요. 현금으로 받고 일을 하시다가 세금 보고도 안 하셨어요. 근데 팬데믹으로 갑자기 실업이 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템포리 텍스 리턴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2019년도에는 수입도 없었어요. 근데 2020년도에도 자영업 수입은 없었어요. 하지만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뭔가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받거나 이러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증빙을 하면 되냐면요. 비즈니스 라이센스 갖고 계신 거 있죠? 그 비즈니스 라이센스하고 혹여라도 고객들하고 주고받았던 어떤 그 업무적인 쿼테이션, 그러니까 견적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작업을 위한 그런 서류들을 준비하는 그런 프루프가 있으면 그걸 같이 증빙하시면 좋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융자 하시는 분이나 부동산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특히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프리퀀틀리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고 1년에 뭐 한두 건만 또 일을 할 수도 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을 쇼잉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약에 증빙을 해야 된다 그러면 비즈니스 라이선스 다 갖고 계실 거고요. 또 뭐 세금 보고도 거의 없어서 없다 그러면 이런 워크 컨트랙 같은 거 그리고 고객들한테 이렇게 리스팅 같은 거 보내주고 하는 거 이런 어떤 서류라든지 되도록이면 컨트랙이 좋습니다. 그런 서류들을 준비해서 업로드 하실 걸 권장해 드릴게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그 전에 계속 액티브한 게 없었는데 이제 2020년도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보려다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예 시작도 못하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월스트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리스 컨트랙을 맺었거나 혹은 리스 컨트랙을 맺으려고 오퍼를 받았거나 어떤 그런 증빙되는 서류들을 같이 업로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99으로 받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2019년께 있는 분들은 그 세금 보고 자료 하면 되죠. 스케줄 C가 있으니까. 하지만 2019년도가 없는 분들은 2020년도 세금 보고 한 거를 스케줄 C를 업로드 하시되 2020년도 1분기에 돈이 입금된 기록이 있는 뱅크 스테이트먼을 업로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3월 이전에 뭔가 자영업에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빙하기 때문이에요. 포인트는 2019년도 자료가 없는 분들을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분들이 지금 가볍게 생각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에요. 소득 신고도 없고 페이스톱도 없고 비즈니스 라이센스도 없고 뭐 리스 컨트랙도 없고 그냥 나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못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자, 진술서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항상 뭐라 그랬죠? 증빙 서류입니다. 증빙 서류, 타당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증빙 서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저리 나는 이렇게 해서 뭐 서브리스로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팬데믹 때문에 못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걸 악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엄하게 잡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업로드해야만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직 약 만 2달여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성급하게 하시다 실수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서 업로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혹여라도 샘플을 구할 수 있으면 서류 업로드하는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만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 안내를 받으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긴장하거나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자, 이 예제 있죠? A부터 G까지 그 사례들을 멈춰서 보시면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마크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업로드 하시면 돼요. 몇 개라도 서류는 계속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